데니스 존슨의 소설 기차의 꿈. 이 소설을 별다른 사전 정보 없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책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미리 살펴보고 책을 읽어보게 되지만, 이러한 문학 작품은 그냥 작품 그 자체로 온전히 느껴보고 싶어서 추천사라던가 평론이라던가 사전 정보 없이 곧장 작품으로 뛰어들어가서 읽곤 합니다. 이 책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기차가 가는 철로를 세우기 위해서 숲의 나무들을 밀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하는 벌목꾼 중에 하나가 이 책의 주인공인 그레이니어입니다. 그는 벌목꾼으로 일하면서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계곡에 오두막을 짓고 거주지로 삼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또 딸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큰 화재로 인해 온 계곡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 아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는 근처 강가의 움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큰 슬픔에 잠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열심히 지속해 나갑니다. 염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어쩌다 같이 지내게 된 개와 같이 식사를 하고, 늑대들이 울면 같이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가슴의 응어리가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몇 해 후에는 원래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다시 집을 짓고 살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꾸어 나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 과거 가족들이 있었던 그때처럼 제법 지낼 만한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그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벌목꾼으로 일하면서 결국에는 그의 시대가 지는 것, 그래서 이 벌목꾼으로서의 효용이 다할 때까지 일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나무에 얻어맞아 턱이 돌아가서 남은 생애 내내 음식을 잘 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늙은 말 2마리와 함께 물건을 나르는 운송꾼의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에게도 또 한 번의 결혼이 가능한 약간의 찬스가 있었으나, 그 스스로 지금의 삶에 만족함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결혼은 마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인생을 그럭저럭 잘 살아가던 주인공은 자신이 평생 살았던 오두막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의 줄거리고요. 이제부터 저의 감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몇 가지 장면들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너뛰고, 글을 읽으면서 오쏘 자신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어떤 정서적 체험을 했는가, 그 큰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관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리고 오쏘의 감성을 관통했던 어떤 분위기는 적막함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세상의 시류와 떨어진 사람입니다. 숲에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물론 철도를 낸다는 것이 세상이 진입해 들어오는 기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명성을 얻거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의지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 자체가 별다른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잃고 묵묵히 무던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그냥 지내는 그런 삶.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비관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계절이 지나가듯이 별다른 감상이나 의미 부여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묘하게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절정으로 치닫던 젊음이 아니라 서커스와 마술쇼와 환영 인파가 존재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나간 후에 그저 별다른 목적이나 지향하는 가치 없이 하루하루를 묵묵히 보내는 것, 특별한 영성도 자기 성찰도 없고 동물적인 1차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오쏘의 주된 감상 포인트였고요. 이것이 저만의 감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는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의 딸의 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인간으로서의 의식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동물적 시선에 머물러 있는 아기의 눈을 보고 흠칫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동물적인 시선 속에 묵묵히 현재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로써 촉발된 생각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깥에서 외재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의미는 안에서 내재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방식은 바깥의 리듬을 맞춤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병사의 마인드로 살아야 적합한 것입니다. 맞춰 살자라는 것인데, 그게 싫으면 전쟁터를 떠나야 되겠죠. 전쟁터에서 수도승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니,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 사회 안에서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 본능이 있다는 것인데, 환경에 맞추지 않고
꼿꼿이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를 떠난 후에는 어떠한 선택이 존재하느냐. 첫 번째로는 안온한 삶이 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하는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고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불편한 것은 이미 다 쳐내고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 우주를 되돌아보고 역사를 살펴보고 반성하고 의미를 추구하며 인생을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온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짐승의 삶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나의 호불호나 공명심이나 부의 축적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억척스러운 움직임. 과거를 성찰하거나 미래에 장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기반하되 현재에 강하게 묶여서 살아가는 것. 왜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자연인 방송을 보면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동물의 왕국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인위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물 흐르듯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본능적인 지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길 정도가 우리에게 남은 것 아닌가. 끝까지 욕망의 기차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다고, 이렇게 살아야 재미있다고 끝까지 전장을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터요. 이제는 지쳤으니 떠나자, 즐기면서 살자. 한번 태어났으니 자연의 시작과 끝을 궁구하고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현재를 살펴보고 탐미하고 탐식하고 주위 사람들이 평안과 유대 속에서 평안하게 살다 가는 것을 지켜보는 행복감. 반면에 억척스럽게 그러면서도 별다른 의미부여 없이 반성적 의식 없는 동물처럼 하루하루를 소진시켜가며 살아가는 것. 이 정도가 우리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소의 감상이었고요.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있는데 오소가 읽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존 서점에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리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존스는 역사와 허풍스러운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사색에 잠긴 한 남자의 고독한 삶에 자연의 무한한 신비와 인류의 숨가쁜 기술혁명이 가져온 파괴적인 영향을 능숙하게 불어넣어 강렬한 엄숙함과 녹아내리는 듯한 서정성이 어우러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의미가 있는 장면들인데 해석은 안 되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서들에 주목해서 그냥 어떠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읽었는데 좀 더 폭넓은 의미를 잡아내서 독서를 하는 것도 가능할 테고요. 두 번째 리뷰는 기차의 꿈은 묘하게 또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아직 자연의 경이와 위협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미국 서부의 아름다움을 눈앞에 펼쳐 보이듯 생생하게 불러내고 그 풍경 속에 한 남자의 고독한 삶을 놓아둔다. 그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편안하게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 같다.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길을 잃은 듯한 기분. 오소와는 약간 결이 다른 해석입니다. 오소는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주인공의 적막한 삶의 방식을 하나의 해답이자 또 다른 구원으로서 읽었습니다. 이 리뷰 또한 미처 짚어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왜 집어넣은 걸까 잠깐 생각해보고 그냥 넘긴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경우 과거에 시달린다. 과거는 꿈속에 되살아나 실수,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삶의 이미지들이 우리 기억에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데니스 존스는 기차의 꿈에서 이러한 감정을 완벽하게 절제된 방식으로 묘사하며 평범한 남자 로버트 그레이니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레이니어는 궁극적으로 움직임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다. 그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기차 여행으로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고 결국 엘비스 프레슬리가 탄 기차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 책은 매우 현대적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포스트 모던하다, 가치에 지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어떤 작가의 작품이겠거니 하면서 읽다 보니 소설의 배경이 1900년대 초에서 중엽까지인데 세세한 장면에 대한 묘사나 문체가 이건 좀 옛날 작가구나 라고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장면에 대한 묘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관찰한 적이 있거나 해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일 테지만
그 관찰력이 대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역시 더 대단하다. 그래서 역시 작가는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품에 대한 해석과 주목하는 포인트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도 좀 현대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설책은 오쏘가 다루는 책들 중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종류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쏘 역시 갑자기 맞닥뜨려서 그냥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읽은 책이고요. 이 더운 여름 휴가철에 읽을 책 한 권 소개해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 통하는 분들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